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에서 체얼리즘을 연재하고 있는 남영도 기자입니다. 체얼리즘은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말인데요. 뭐든 직접 해봐야지 제대로 알고 생생하게 전할 수 있거든요. 저는 관심이 적지만 중요한 가장자리의 이야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MZ세대들을 필두로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세상에 괜찮은 기업인가를 더 많이 따지고 물건을 삽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걸 고민하고 목소리가 더 작은 존재들에게 섬세하고 인권 감수성이 예민한 곳을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파는 거를 넘어서 진짜 이제부터는 생존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을 좀 절실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2011년이었는데요. 영화 도가니가 막 개봉했을 때였습니다. 이 영화는 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성폭력과 학대 사건을 다룬 영화였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죠. 그 무렵 저도 영화 속의 문제와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획기사를 3편이나 쓰게 됐습니다. 평소 관심이 있던 주제여서 저는 꽤 공을 들여서 썼는데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사가 거의 읽히지 않고 그대로 완전히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기사를 어떻게 해야 정말 독자들이 읽게 할 수 있을지 한참 고민을 했죠. 근데 그 무렵에 또다시 수동일체어와 지체장애인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의 기자라면은 조사, 인터뷰, 취재를 거쳐서 기사에 녹여내는 게 일반적일 텐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인 제가 직접 수동일체어를 타보고 기사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은 비슷한 느낌의 체험 콘텐츠가 꽤 많아졌지만 당시로는 거의 최초의 약간의 실험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직접 해본 수동 휠체어 체험은 어땠을까요? 휠체어에 한번 올랐을 뿐인데 제가 장애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음에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섦과 불편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늘 편하게 걷던 보도블록은 말도 못하게 울퉁불퉁하고 경사까지 더해지니까 휠체어를 그냥 끄는 것만 해도 한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는 절반밖에 못 건넜는데 이미 끊겼고 버스 정류장에 서니까 버스 노선 안내판을 한번 보려면 그 뒷목이 뻐근해질 만큼 고개를 꺾어야 됐죠.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가게는 절반이 넘었고 바로 코앞이 마트인데 가는 길에 에스컬레이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분을 또 돌아가야 됐습니다. 영화관에 가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지하철에 올라탈 때는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에 구멍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꼼짝 못한 적도 있었죠. 아마 그때 선한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동차문 사이에 계속 끼어 있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가장 큰 위기는 생리현상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진짜 1시간가량을 찾아다녀도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보이지 않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용변이 나올 것 같아서 결국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과 직접 해보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실감을 했던 거죠. 그동안 제가 편히 다닌 이 세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곳이었고 저는 그걸 손톱만큼도 짐작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앞섰습니다. 또 세상의 제품과 시설 대부분은 평균적인 다수 이용자의 편의에만 맞춰서 설계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평소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저상버스, 경사로, 점자블록, 이런 손잡이 같은 것들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기본적인 이동을 위한 동아줄이었던 거죠. 이런 보통의 틀을 깨버린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별, 장애 유무, 연령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과 사용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디자인된 도구, 시설, 설비 등은 노약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죠. 또 저는 사람들의 작은 호의와 도움의 중요성도 깨닫게 됐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빠졌을 때, 오르막에서 가지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선뜻 내미는 도움의 손길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거든요. 체험을 마치고 제가 느낀 바를 조금이라도 더 잘 전달하고 싶어서 새벽까지 꾹꾹 눌러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장애인 문제는 대중의 관심이 적다는 걸 알았지만 더 많은 독자들이 봐줬으면 싶어서 문장을 쓰고 또 고치는 것을 반복했죠. 그런데 예상외로 해당 기사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시사 랭킹 1위에 오른 거예요. 댓글에는 주위에 장애인이 왜 안 보이는지 이제 알겠어요 라고 달렸는데 제가 체험을 하면서 느낀 거랑 똑같았죠. 그러니까 생생한 체험담은 흥미를 끌 수도 있고 사람들의 공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기사를 안 읽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해결책을 찾은 기분이었죠. 현장에서 체험했던 수많은 체얼리즘이 다 기억에 남지만 변화가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체험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은 손수레를 끌면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 한 분을 따라서 폐지를 줍는 체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함께 했던 최 씨는 원래는 솜씨 좋은 중식 주방장이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와서 일자리를 잃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분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폐지 줍는 일이어서 그때 처음으로 폐지 손수레를 잡았다고 해요. 무거운 손수레와 가파른 언덕길, 또 테이프와 철심 때문에 상자를 해체하는데 애를 먹어야 했죠. 당시가 12월로 한겨울이었는데 영하 시에도 몸을 계속 움직이니까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상자를 쭉 펴고 차곡차곡 쌓고 또 쌓았습니다. 상자는 곧 돈이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골목길에는 차들도 쉴 새 없이 오갔고 위태로운 상황도 이어졌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땀 흘려 주운 폐지는 모두 165kg이었어요. 고물상에서 얼마와 맞바꿀 수 있었을까요? 고작 11,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일 200kg이 넘는 손수레를 끌고 정직하게 흘린 땀으로 돈을 버는 그 노동의 가치를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즈음에 폐지를 주우시던 할머니께서 20대 남성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해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그렇게까지 짓밟히고 평가절하돼도 좋은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폐지는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수단이고 때론 치열한 생존의 증거가 되기도 하죠. 부지런히 세발 자전거를 타고 호련히 사라지는 최 씨의 뒷모습은 그만큼 빛이 났어요. 그분은 아프신 데가 많았어요. 뇌경색, 간암, 거기다가 치아도 별로 없는 분이었죠. 사는 것도 힘든데 먹는 것까지 제대로 못 먹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기사를 쓴 다음에 최 씨를 도와달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돕겠다는 분들의 메일이 200통, 300통씩 쏟아지는 거예요. 최 씨의 계좌를 알려드렸는데 며칠 뒤에 이분이 확인을 늦게 했는지 전화가 저한테 왔죠. 정말 기자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꺽꺽 우셨습니다. 사실은 취재할 때마다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은데 이런 일도 있는 거 보면은 아직 이분들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무관심했던 폐지 줍는 노인분들의 문제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체얼리즘을 시작하면서 가장 간절하게 바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시선에서 벗어난 곳에 사람들이 눈길이 닿는 것 말이죠. 제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내용도 재미있는 기사는 뭘까 고민하다가 스스로 찾은 대답은 결국 역지사지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고 고민하려면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힘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역지사지로 타인의 삶을 직접 살아봐야 진심으로 이 사람이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소비자를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정부도 모두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모든 것은 역지사지에서 시작한다로 하겠습니다.